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자, 이렇게 휴머노이드로 바꾸게 되면 호환될 수 있는 아바타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사실은 갖춰져서 요거를 휴머노이드로 넣은 다음에 배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페셜 아바타로 만들기 위해서 애드 컴포넌트 하시고 ABA 쓰시면 스페셜 아바타라고 있습니다. 스페셜 아바타. 그래서 스페셜 아바타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옵션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옵션들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언셋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인 동작이고요. 그 다음에 페미닌 하게 되면 여성적인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머스클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남성 동작이에요. 근육질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언셋으로 하시면 그냥 디폴트 모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논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 동작들이 스페셜에서 제공되는 동작으로 매칭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동작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믹사모에서 제가 뭐 좀비 동작들 하나를 다운받아 가지고 매칭을 시키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좀비하고 좀비 뭐 워킹 이 있죠. 이런 거. 자, 이런 거를 하나를 다운받아서 다운을 받아서 동작을 매칭을 시키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동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나를 디폴트로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디폴트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다운받았던 좀비 워크를 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텀 아바타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요걸 프리팹으로 만드는 거예요. 프리팹으로.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자, 요 엑스봇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프로젝트 윈도우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프리팹이 만들어집니다. 요때 우리는 오리지널 프리팹으로 해주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오리지널 프리팹이라고 하고 요 이름을 조금 바꿔줍시다. 엑스봇 자, 엑스봇 아바타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요 세팅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실패했던 게 요 썸네일을 만드는 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는 프리팹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썸네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윈도우에는 항상 제가 이제 캡처 도구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캡처를 너무 작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캡처를 하고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저장한 요 이미지가 바로 올라가게 되면 또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배경이 투명 이미지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투명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투명 배경 만들기 해가지고 요 리무브 자 리무브.bg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구 없이도 투명 배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화면을 올려놓고 나면 이렇게 아바타가 변환이 되죠. 그러면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해서 요 배경이 바뀐 투명해진 이제 그림을 다운로드 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제가 이제 요 유니티 프로젝트 윈도우로 복사를 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한번 아바타를 이제 빌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컨피규레이션에서 여러분들 아바타이기 때문에 아바타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지정해 줍시다. 엑스봇이라고 아바타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엑스봇 아바타 프리팹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고 썸네일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퍼블리시 눌러주게 되면 지금 아까처럼 에러가 나지 않고 이제 퍼블리싱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컨티뉴 눌러주세요. 지금 이제 여기서는 에러가 어떻게 됐냐면 너무 많은 이제 트라이앵글, 폴리곤이 아바타로 갖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아바타다라는 그 에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고해상도 아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런 심플 아바타들을 쓰죠.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요 모델에서 지금 이제 요것들을 단순화시켜 줘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 커스텀 아바타를 가지고 한번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커스텀 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봤죠. 커스텀 아바타를. 그래서 이 커스텀 아바타로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컨피규어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심플 아바타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워링이라고 나오는 거가 이 카테고리가 안 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휴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를 눌러주게 되면 아바타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바타가 업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페셜 들어가셔서 한 10분 정도 뒤에 스페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들어가서 아바타를 들어가서 보면 여기 에디트 아바타 해서 보면 지금 업로드가 되게 되면 여기 업로드 되고 있는 처리되고 있는 아바타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바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율동이나 요 동작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동작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여기 압축을 풀면 힙합 댄싱이라는 힙합 댄싱 FBX라는 것이 있습니다. 힙합 댄싱 FBX. 그래서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주세요. 자, 일단 저는 이제 작업했던 거가 있어서 요 힙합 댄싱 요 FBX를 프로젝트 윈도우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복사해 줍시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힙합 댄스 요거를 이제 우리 똑같이 우리가 호환성 있는 모드로 리그를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리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타입을 휴머노이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호환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엑스봇을 끄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한번 요 동작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동작도 마찬가지로 요 믹사몬에 보면 애니메이션에서 사실은 다운받은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동작이냐면 요 동작이에요. 힙합 댄싱. 자, 지금 네, 요 동작입니다. 요 동작을 이제 커스텀 동작으로 이제 넣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Create Empty라고 해서 여기에 힙 댄스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힙 댄스. 자, 그 다음에 요 위치는 포지션은 그냥 0, 0, 0으로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add 컴포넌트 하시고 A, B, A를 치시면 마찬가지로 스페셜 아바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 어떤 게 생기냐면 타겟 클립이라는 게 생깁니다. 요 타겟 클립은 뭐냐면 요 동작을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 타겟 클립에다가 여러분들 요 힙 댄스 우리 다운받은 거 요 재생 버튼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삼각김밥 모양으로 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삼각김밥 모양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김밥 모양으로 된 애니메이션 클립을 여기에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이제 프로젝트 패키지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스페셜 SDK에서 콘피규레이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바타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 아바타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눌러줍시다. 그 다음에 이름 힙 댄스라고 주시고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힙 댄스라고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만든 거를 프로젝트 윈도우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프리팹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럼 프리팹으로 만들어졌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프리팹에 힙 댄스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작
썸네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바타만큼 엄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 이미지나 사실은 넣어주셔도 됩니다.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슈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슈에서 체크했을 때 리프레시 했을 때 no issues found 라고 굿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걸 퍼블리싱해서 바로 이제 작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테스트 액티브 패키지라는 거를 실행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액티브 패키지를 눌러주시고 나면 이제 요 애니메이션 동작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플레이 이모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요 동작이 스페셜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이제 만드는 거를 한번 지금 이제 실습을 한번 해줘 보세요. 혹시 여기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혹시 만드는 거 지금 한번 같이 하고 계시나요? 채팅방에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놓치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바타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나 이제 지금 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테스트해 보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도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퍼블리싱을 눌러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 동작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를 알려드릴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이제 메타버스에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가상 공연,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시장에서 어떤 동작이나 율동들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커스텀으로 된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키를 에디터 키 해가지고 여기서 매칭을 시켜줍니다. 힙합이면 1번에 힙합을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주면 2를 눌렀을 때 힙합이 되고 뭐 2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직접 동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동작을 만들어서 매칭 시켜주는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아바타 올리는 거와 이렇게 이제 동작들을 올리는 거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려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 공연 아니면 메타버스 공연 아니면 웹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연 등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타버스 웹에서 만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물론 재미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포트폴리오 용도로 사실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해요? 사실은 개발한 것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요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영상 등으로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걸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메타버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메타버스 엔진에 보면 가운데에 테이크 포토, 레코드 비디오, 필름ing 모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포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진이 찍혀져요. 그리고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에 보면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레코드 비디오 하게 되면 실제로 요 지금 장면이 비디오로 찍히게 되고요. 요거를 끄게 되면 웹M이라는 비디오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로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필름ing 모드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보이지 않고 요 카메라를 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모드도 있습니다. 감독 모드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 똑같이 QW, 이 ASD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하고 포지션 등을 정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레코드해서 이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경우는 필름ing 모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영상이 저장이 되죠. 다만 이렇게 이제 메타버스에서 이제 이용하는 것들은 지금 제가 영상을 틀어드렸지만 굉장히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유니티 레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니티 레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요 윈도우에서 자 패키지 매니저를 여시고요. 여기 패키지 매니저에서 패키지스에서 인 프로젝트를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변경해 줍시다. 자, 윈도우즈에서 요 패키지 매니저 여시고 유니티 지금 인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거를 유니티 레지스트리로 변경을 해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돋보기 버튼에서 REC라고 치면 레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레코더. 그래서 여기 레코더 인스톨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인스톨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윈도우에 제너럴에 보면 레코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레코더. 자, 레코더가 생기고 나면 여기에 이제 레코더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요거를 영상을 우리가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더 윈도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일단 우리가 영상을 찍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 레코더 하시고 일반적으로 뭐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무비와 이미지의 시퀀스예요. 그래서 무비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무비를 놓고 여기 소스는 게임 뷰하게 되면 이 장면입니다. 카메라 장면을 그대로 찍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레졸루션은 여러분들이 매치 더 윈도우 사이즈 하게 되면 너무 작게 찍혀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유튜브나 일반적인 영상 플랫폼에 올리신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FHD나 HD, 최소 HD 이상 FHD 정도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하고 과거에는 이 아웃풋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줘야 됐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서 이렇게 놓으시고 요 레코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요 장면이 영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아까 필름이 모드와 동일하게 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고 스탑 레코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상이 꺼집니다. 꺼지고 사실은 재생은 수동으로 우리가 꺼줘야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여기 패스 아웃풋 파일 여기 패스에 보면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 네모 버튼에 화살표 있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실제로 영상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해서 보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스무스한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미지로 내가 그냥 캡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지 시퀀스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FHD로 하시고 레코드를 하면요. 레코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초당 한 장씩의 영상들이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요거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하는 것까지 조금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아마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업로드하고 하면 조금 처리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8시부터 이제 쉬는 시간 없이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출석 체크 링크와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자, 이렇게 지금 올려드렸고요. 혹시 지금 이제 질문이 있으면 채팅방에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는 8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이제 하게 될 실습 과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 아마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제 컴퓨터 열고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에서 지금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한번 여러분들이 열은 다음에 요
지금 저는 이제 엣지 플래그인데 크롬 플래그로 한번 해볼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모바일 이제 요거는 사실은 이제 웹도 되게 지금 우리 PC 브라우저가 되긴 하지만 요 지금 이제 웹 XR 아니면 이제 웹 AR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아마 이제 브라우저를 뭐 삼성 브라우저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브라우저를 쓰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브라우저는 지금 되지 않고요. 사실은 크롬에서만 지금 됩니다. 크롬이나 엣지에서만. 그래서 크롬 이렇게 하고 플래그스 요거를 이제 하시게 되면 그 플래그에 보면 웹 XR이라고 치게 되면 여기 보면 웹 XR 인큐베이션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웹 VR, 웹 AR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기준으로 이네이블드 해주시고 리런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게 가능하시냐라고 보면 제가 아까 수업 전에 아마 주소를 하나를 공유해 드렸을 거예요. 주소를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주소가 안 돼서 이 주소로 그냥 네, 지금 잠시만요. 이게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우리가 똑같이 웹에서 메타버스처럼 작동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게 장면이 어, 보여질지 안 보여질지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마 요거를 지금 이제 주소를 여러분들이 아마 스마트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주소를 크롬에서 눌러서 보시게 되면 요게 실제로 AR과 VR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웹 VR, 웹 XR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디텍션이 안 돼서 지금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웹 XR을 키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AR이나 VR로도 우리가 요거를 볼 수 있게 이제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웹 VR, 웹 XR 관련돼서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 요 지금 이제 AR은 되지 않겠지만
요 제가 주소를 한번 넣어 드려 볼게요. 이 주소를 지금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한번 접속해 주세요. 지금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서 이것들 한번 옮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누군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지금 드래그 앤 드랍해서 옮겨지는 것들을 우리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되나요? 잘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마 지금 카메라가 들어온 걸 봐서는 어떤 지금 분은 AR로 접속이 된 것 같아요. 네, AR로도 지금 온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접속해서 네. 스페셜 같은 경우도 이제 메타버스지만 요것도 약간의 우리가 이제 웹 XR 그다음에 코어 갈 수 있는 메타버스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 장면들 요거 지금 웹에서도 여러분 접속 가능하고 폰에서 접속 가능합니다. 요 주소로. 자, 지금 요 장면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들을 네, 다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약 1시간 반 정도는 요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플랫폼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 여기 글리치라는 테스트 플랫폼이에요. 테스트 플랫폼에 바로 업로드를 해서 테스트 해보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스페셜 실습은 이제 유니티 창을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티 허브를 열어줍시다. 유니티 허브를. 자, 그리고 새 프로젝트 하셔서 이제 새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줍시다. 자, 지금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 생성을 눌러주시고 요 버전은 2.1이나 뭐 2.7도 됩니다. 사실은. 근데 2.1로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2021.3 버전이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예제 한번 해보셨는데 어때요? 재밌으신가요? 요 예제?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3D로 된 3D가 지금 웹에 띄워지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우리가 서로 아직 이제 요 싱크가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멀티유저 싱크가 완벽하게 맞추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열렸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 요 실습 자료에서
보면 install need engine unity integration이라는 유니티 패키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유니티가 켜졌으면 그 다음에 install need unity engine 요 유니티 패키지를 더블 클릭해 줍시다. 더블 클릭을 하고 임포트를 눌러주세요. 자, 임포트를 눌러주게 되면 막 이제 유니티 패키지 매니저가 작동이 되면서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자, 조금 이제 뭐가 바뀌냐면 니들이라는 패키지가 설치가 돼요. 요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 스페셜을 이제 플랫폼에 올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이제 내 서버에서 작업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냥 클로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됐으면 X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니티를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를 꺼주고 유니티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뭔가 지금 에러가 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에러가 나거나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실제로 요거가 서버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게 이제 우리 1일부터 저희 뭐냐면 3일 차까지 이용석 대표님이 했던 강의에서 사실은 요거 Node.js를 다운로드 여러분들이 했다는 걸 가정하고 지금 요걸 설치를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요 Node.js를 설치해 주시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일에서부터 3일차 때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썼던 Node.js가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이 유니티 패키지를 지금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고 있다, 이 단계에서 그러면 이 Node.js를 설치해 주시면 에러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Node.js는 여러분들 Node.js 구글이든 엣지든 Node.js 치시고 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버전은 18버전 이상이면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버전이 있다고 치고 나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다시 실행하게 되면 시간이 생기면서 요렇게 이런 장면이 뜨게 됩니다. 혹시 지금 요 설치까지 진행되셨으면 그래서 완료가 된 분들은 한번 채팅방에 니라고 한번 쳐줘보세요. 니라고. 그리고 혹시나 에러가 나는 분들은 에러나 이유 그거에 대해서 뭐 디스코드나 질문 아니면 채팅에 쳐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설치 진행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있으면 한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방에. 네, 설치돼서 요창이 떠주셨으면 니라고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이제 사실은 요 설치하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가 이제 폴더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는 조금 여러분들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 설치하는 거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뭐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라이센스는 우리가 이제 상업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면 사실은 다 가능해요. 가능한 거라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요게 이제 설치가 되면 요 창이 뜨고요. 사실은 설치가 잘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해 보려면 파일하고 뉴신을 했을 때 여기 보면 샌들박스 니들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떠 있으면 자, 요게 떠 있으면 우리가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니멀 니들, 샌드박스 니들이라고 해서 이제 요게 뭐냐면 시작할 때 우리가 스타트 프로젝트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패키지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요 안에 여기 보면 로케이트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신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되신 분들은 우리가 바로 미니멀로 가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니까 이 샌드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요 샌드박스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트를 한번 눌러줍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름을 지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해서 되면 요렇게 장면이 완성이 돼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지금 해서 요 퍼스 지금 크레이트까지 해가지고 씬 만들어졌나요, 여러분들? 자, 요렇게 됐으면 요 작업까지 됐으면 크라고 한번 쳐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라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익스포트 하거나 퍼블리싱까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요거까지 된 분들은 요 익스포트 메뉴에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엔진이 설치되면서 요거 이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눌렀을 때 에러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노드.js가 안 깔려 있어서 사실 발생하는 겁니다. 해석하게 되면 요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한번 작업을 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요거가 웹의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 나면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요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인스톨이 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웹에서 이 버전이 실행될 수 있게 우리 로컬 서버에서 실행이 될 수 있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설치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인스톨 되는 동안에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우리가 사이트를 한번 가입해 제너레이트 프로젝트요. 요 익스포트에서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익스포트 여기에서 여기 맨 위에 익스포트 인포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는 설치가 돼서 근데 여기 제너레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있나요? 혹시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이게 없으면 노드.js가 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고 되면 이제 제너레이트 프로젝트가 되고 나면 이렇게 창이 뜨고 이제 실제로 요 내 웹서버에서 웹서버 지금 노드.js 위에 서버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아까 봤던 익숙한 화면이 구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동이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거의 이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해서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너레이트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요 실습을 위해서 사이트 하나를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이제 사이트 가입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요 제가 링크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게요. 자, 글리치.com입니다. 글리치.com. 자, 글리치.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크롬 사인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요 사인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자, 요 글리치.com 들어가셔서 사인업을 눌러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지금 이제 요 옵션을 미드렌지에서 옵션을 보시면 실제로 요거 이제 디플로이 웹페이지로 바로바로 뺄 수 있는 옵션들이 꽤 있어요. FTP도 있고 아니면 웹서버로 바로 GitHub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글리치라서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만약 GitHub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이제 디플로이하고 보면 GitHub 페이지 요거 추가해가지고 연결해도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글리치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리치에서 사인업 이제 계정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인업 하시고 이 구글을 연결하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내 구글 계정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제 구글 이 계정이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들 설명을 위해서 다른 계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사인업하고 구글 링크를 들어간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구글 계정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구글 계정을 선택을 하고 나면 이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구글 로그인 하고 나면 이제 바로 가입이 된 겁니다. 바로 가입이 됐죠. 자, 바로 가입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입이 됐으면 여기서 실제로 요 로그인 상태에서 여기 글리치 크리에이트 뉴 글리치 리믹스라는 요 디플로이 아까 했던 데에서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로그인했던 글리치 페이지로 넘어가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스페셜에서 로그인 할 때 그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 주소에 있는 거, 요 주소를 카피해 주시고요. 패스까지 카피해 주신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시면 로그인 암호랑 이런 것들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로바로 이제 우리가 웹 주소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가 됐는데요. 이렇게 된 다음에 빌드 앤 디플로이를 눌러주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뭐 이제 노 커머셜 라이센스라고 뜨지만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라이센스는 우리가 다 교육용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완성이 되고 석시드가 되고 오픈 인 브라우저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요 주소가로 들어가서 완료가 되면 아까와 같이 이제 웹서버에서 이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성된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사실은 띄워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웹 주소가 되게 되고요. 실제로 주소가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로 되게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세팅이 되셨으면 글이라고 한번 쳐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여기서 에러 나시는 분들 있나요? 해서 이렇게 지금 페이지 띄워지나요, 여러분들?
네. 네, 그러면 요게 지금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 요 주소는 누구나 지금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웹서버에서 돌아가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셜과 요거의 차이라고 본다면 스페셜은 이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아바타 등이 자동으로 컨트롤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어 그냥 웹페이지를 띄워주는 거고 우리가 싱크를 사실 하기 때문에 싱크 기능을 넣어서 이런 거지 접속해서 우리가 조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웹페이지 우리 3D 웹페이지를 더 가볍게 띄워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씬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하거나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구조는 이제 두 가지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요 니들 엔진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웹GL로 해서 3D를 띄우는 용도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웹GL 베이스예요. 사실은 웹GL로 해가지고 또 이제 메타버스에 특화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니들 엔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플랫폼이 아니라 사실은 웹의 3.0 이제 표준 그리고 3D 웹 3D 이 표준에 맞춰서 우리 웹페이지나 요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요 글리치에서 제가 이제 요 프로젝트를 한번 다시 들어가서 접속 보면 자 여기 제 이제 프로젝트가 있죠. 그러면 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보면 요게 이제 웹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구조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웹 저작 도구에서 HTML 해가지고 치시고 서버 연결해 놓으면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다운로드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그냥 이제 편하게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 프로젝트 그냥 이렇게 압축이 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인덱스 해가지고 이렇게 엔진과 뭐 인덱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띄워서 이제 볼 수 있는 형태가로 세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익스포터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요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페이지들을 옵션에 맞춰서 다양한 이제 형태로 익스포트, 그러니까 이제 업로드하거나 설정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글리치가 돼 있지만 여기서 Add 컴포넌트 하시고 DEP 눌러서 보면 Deploy to FTP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 FTP 서버 있잖아요. FTP 서버는 기본적으로 웹서버에 어떤 걸 올릴 때 가장 기본으로 올리는 게 FTP죠. 그래서 이 FTP 가장 단순한 FTP 서버부터 그 다음에 GitHub 또 GitHub 많이 쓰고 있죠. 최근에 GitHub 또 리포저리 URL 해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GitHub에서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거나 프로그래밍 쪽을 한다면 요즘에 이제 GitHub는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이제 내 포트폴리오 관리나 하기 위해서 GitHu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글리치가 이제 빠르고 세팅이 좋아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GitHub 쓰시는 것도 매우 좋아요. 그래서 GitHu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치, 그 다음에 이제 이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게임이나 이런 거, 웹게임이나 이런 것들 이제 퍼블리싱 할 때 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요 이제 익스포터에서 디렉토리 여시면 요 있죠? 요거를 그냥 서버에 올리셔도 돼요. FTP 안 쓰고 요거 그냥 서버에다가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익스포트 기능은 내가 이제 작업한 것들 웹에서 바로바로 보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기능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씬이라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키 창에서 익스포터는 요걸 보내는 거고요. 요 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보이는 장면들에 대한 세팅 그리고 구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만들 때는 그는 뭘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 요 씬 안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씬 안에다가. 만약 씬 안이 아니라 밖에다 넣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띄웠을 때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요걸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씬은 요 씬, 그것도 요 콘텐츠, 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요 콘텐츠 구조 안에 이제 오브젝트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요 씬 밖에다가 한번 오브젝트를 넣어 볼게요. 큐브를 넣었습니다. 자, 큐브 지금 보면 자, 익스포트 씬 말고 이 큐브를 따로 넣었어요. 제가 넣고 요거를 일단 포지션을 리셋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을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한번 제가 재생을 해서 한번 서버에 띄워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자, 시내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를 씬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씬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만 이게 이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서버를 끌게요. 끄고 다시 이제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이제 서버가 약간 지금 이제 제가 이거에 계정이 부계정이다 보니까 네 로컬 서버가 조금 하는데 네 이게 좀 반응이 느려요. 느려서 서버를 끄고 이제 조금 끄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큐브나 이런 것들을 요 콘텐츠 요 구조 안에다가 넣어 주셔야만 이제 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큐브를 한번 요 안에다가 콘텐츠 안에 한번 넣어 주세요. 넣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을 0.1은 아니고
0.3 정도로 한번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큐브를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한번 조정을 해주세요. 항상 보이는 거는 이 콘텐츠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 안에.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실제로 웹페이지를 띄웠을 때 보입니다. 보이는데 보이지만 이게 지금 반응을 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웹페이지를 한번 띄워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려는데요. 자, 근데 이제 요 큐브에다가 우리가 요 오브젝트들처럼 움직이는 것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큐브를 넣고 여기에 큐브를 선택하고 DRAG 하면 드래그 컨트롤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래그 컨트롤. 자, 드래그 컨트롤을 추가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걸 보면 이 콘텐츠에 3D 오브젝트하고 큐브를 추가했습니다. 근데 큐브를 추가한 다음에 이 큐브 크기를 조정했고요.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큐브를 콘텐츠 이 안에다가 넣어야 작동이 된다고 그랬어요.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큐브를 넣고 여기에다가 드래그 컨트롤을 넣었습니다. 드래그 컨트롤을.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거를 제가 빌드한 다음에 한번 글리치에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요 드래그는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빌드하고 업로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해서 하면 이제 띄워지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주소를 여러분들 공유할게요. 한번 들어와서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들을 움직여 보시는데 이 하얀색 이 큐브도 한번 잡고 움직여 보세요. 지금 자, 지금 근데 여러분들 하얀색 큐브 잡고 움직이고 있죠? 근데 하얀색 큐브 지금 움직이는 거 됩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하얀색 큐브를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웹화면에 이렇게 제가 움직인 거 반영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싱크가 지금 맞춰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브젝트들은 네, 여러분들만 움직여서 지우면 지워지고 싱크가 맞춰져야 하는데 그죠? 네, 근데 요 싱크를 안 했기 때문에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싱크를 맞추는 게 필요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싱크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보면 여기 오브젝트들을 봅시다. 여기 이제 구조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싱크가 맞춰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싱크를 맞추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한번 구조를 인스펙터를 한번 볼게요. 이 플라워 구조를 보면 이 드래그 컨트롤을 넣게 되면 사실은 드래그 우리가 드래그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모든 이제 뭐 XR이는 우리가 마우스 지금 PC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컨트롤러나 이런 걸로도 됩니다. 웹 XR 표준으로.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싱크 트랜스폼 해가지고 요 위치값을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공유하는 것들이 기능을 우리가 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옵션인 게 만약에 요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공유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공유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싱크가 들어가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요 페이지를 나 혼자 본다. 자, 메타버스 여러 명이 모여있는 메타버스일 때 싱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 명이 안 들어가 있는 메타버스 그냥 이 3D 웹페이지를 띄우고 싶어 라고 하면 싱크가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띄워진 거는 웹페이지는 메타버스로서 기능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똑같이 여러분들 싱크 해가지고 싱크 트랜스폼을 눌러주세요. 싱크 트랜스폼을 추가해 줍시다. 이 큐브 선택하고 여기에 자 싱크 트랜스폼을 추가합시다. 자 그러고 제가 다시 한번 요거를 빌드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움직임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약간 웹으로 가다 보니 업로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빌드 시간들이 조금 걸려요. 우리가 근데 이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서버 주소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큐브를 한번 잡고 자 싱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싱크가 이제 맞춰지는 것은 사실은 이 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룸이 웹에서 지금 서버에서 이 룸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움직여지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싱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싱크와 싱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차이를 아실 수 있죠. 사실 이제 스페셜 할 때도 우리가 싱크드 애니메이터, 싱크드 트랜스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넣어줬어요, 사실은. 우리 이제 어제 작업할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넣었습니다. 넣었기 때문에 아까 제 그 스페셜 들어갔을 때 움직이면 그 움직임들이 다 반영이 됐던 거예요. 스페셜에서도 만약 싱크들을 빼게 되면 반응이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똑같이 상호작용, 웹에서 같이 어떤 것들을 띄우고 없어지게 하는 상호작용 하는 것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3D 오브젝트하고 큐브를 한번 추가해 줍시다. 큐브를.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버튼처럼 쓸 거라서 자, 요거를 한 크기를 0.5, 0.5, 0.5 정도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 이름을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 줍시다. 자, 그리고 요 색깔을 흰색이니까 너무 이제 똑같으니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머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터리얼. 그 머터리얼을 추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알베도를 빨간색으로 바꿔줍시다. 그리고 요거를 요 큐브에다가 넣어주세요. 큐브에다가 넣고 요렇게 지금 위치를 요런 식으로 반영을 해 줍시다. 요런 식으로. 자, 지금 빨간색으로 바꾸던 거는 요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리에이트하고 머터리얼 해서 자, 크리에이트해서 여기 보면 머터리얼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요 알베도를 빨간색으로 바꾼 거예요. 파란색.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꼭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요렇게 넣을 수가 있죠. 넣으면 또 이게 이제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넣게 되면 이 하얀색을 어떻게 바꾸죠?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아까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크리에이트하고 머터리얼 넣은 다음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던져 놓으면 돼요. 던져 넣으면 이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버튼으로 만들기 위해서 add 컴포넌트 하시고요. 실제로 여기 보면 add 컴포넌트하고 여기를 지우시면 니들이라고 있어요. 니들. 요게 이제 요 웹에서 버튼이나 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서 보면 여기 보면 Everywhere Actions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어떤 거를 이제 우리가 나타나게 한다. 아니면 뭐 이제 클릭했을 때 달라지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et Active on Click 요걸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Set Active on Click 요걸 한번 클릭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타겟이 있죠. 요 타겟. 요 타겟은 뭐냐면 요 어떤 거를 눌렀을 때 나타나게 하는 타겟이에요. 나타나게 하는 타겟. 그래서 요 나타나게 하는 타겟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3D 오브젝트하고 스피어를 하나를 만듭시다.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요 스피어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크기도 조금 조정합시다. 선택을 하시고 이 스케일을 0.5, 0.5, 0.5로 조정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타겟 버튼에다가 이 스피어를 드래그 앤 드랍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스피어는 지금 이 버튼이 작동될 때는 꺼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꺼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요 이제 타겟 넣은 김에 요 밑에 있는 기능들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토글온 클릭은 뭐냐면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켜졌다 꺼졌다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 셀프가 체크가 됐으면 요 버튼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버튼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버튼을 해제하고 토글온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타겟 스테이트는 뭐냐면 꺼져 있으면 꺼지게 되고요. 켜져 있으면 켜진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놓고 요렇게 이제 토글온 클릭 놓고 타겟 스테이터스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를 이렇게 꺼줘 줍시다. 스피어를 꺼 놓으세요. 꺼 놓고 한번 요 웹페이지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것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콘텐츠로 가야 돼요. 콘텐츠로 안 가면 웹페이지 빌드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것들도 싱크가 맞춰지면 좋기 때문에 버튼은 뭐 이동하고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스피어는 싱크가 맞춰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애드 컴포넌트하고 SYN에서 싱크 트랜스폼도 추가해 줍시다. 자, 싱크 트랜스폼도 추가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우리가 요 콘텐츠에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주세요. 자, 넣고 저장하고 우리 익스포트 옵션에서 제가 이제 빌드 디폴로이에서 한번 테스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빌드 디플로이 하셔서 오픈 브라우저 하시거나 이 재생 버튼 누르시면 바로바로 여러분들 실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빌드하고 나면 이제 지금 요 파일은 한 2.1메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가 가벼워요, 매우. 자, 요렇게 지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이제 주소 들어가셔서 한번 빨간 버튼 눌러줘 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요거 글리치하고 연결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서 눌러봐도 됩니다. 자, 접속해서 빨간 버튼 눌러줘 보세요. 자, 빨간 버튼 누르는 거 반영되나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혹시 요 페이지에서 그 스마트폰에서 AR로도 해보신 분이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크롬을 접속해서 AR로 혹시 해보신 분 있나요? 요거? 아까 이제 접속해서 봤을 때는 AR 카메라가 떴었거든요, 여기서. 네, 구체가 지금, 네, 구체가 지금 이제 요 트랜스폼이, 네.
지금 구체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거 좀 드래그나 이 트랜스폼 하는 걸 빼놨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구체는 여러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제 요 버튼 눌렀을 때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반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아바타 없이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물리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리가. 지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요 부채를 제가 이제 이렇게 쳤죠. 쳤는데 어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물리가 적용되는 환경은 어떻죠? 여러분들? 충돌을 하면 밀려나죠. 밀려나는데 지금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밀려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물리 적용하는 거. 요것도 유니티에서 우리가 물리 적용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물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스피어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요 스피어에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스피어를 한번 이제 스피어에다가 물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애드 컴포넌트하고 RIG 넣어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줍시다. 자, 요 스피어에다가 자,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주세요. 자, 스피어를 지금 요 안에 선택을 하고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애드 컴포넌트하고 드래그 컨트롤도 추가해 주세요. 자, 현재 여러분들 요 스피어에 지금 리지드 바디를 추가했고 여기에 드래그 컨트롤도 추가해 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요게 물리 엔진이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렇게 하고 우리가 빌드를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 실제로 여기에 땅에 보면 콜라이더가 없습니다. 콜라이더가 없어서 이렇게 물리가 작용이 돼도 어떻게 되냐면 그냥 떨어져 버려요. 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콜라이더도 추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3D 오브젝트하고 플랜을 하나를 추가해 줍시다. 플랜을 추가를 하고 요 위치를 요 노란색 요 위치에 요렇게 맞을 수 있게 요 정도로 한번 조정을 해줘 보세요. 요렇게. 그리고 요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요렇게 조정을 합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이제 보이면 안 되니까 렌더러를 꺼주세요. 렌더러를 꺼주고 나면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3D 오브젝트하고 받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받는 거. 자, 힘을 내가 줬을 때 충돌해가지고 뭔가 반응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큐브를 하나를 또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큐브도 크기를 조금 조정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반응이 일어나야 하니까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움직여야 하니까 싱크 트랜스폼도 추가해 줍시다. 자, 그래서 지금 플랜을 깔고 메시랜더를 끈 플랜을 깔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 큐브를 추가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추가하고 중요한 거는 요것들 콘텐츠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한번 저장을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익스포트에서 빌드 한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이제 요 부채기 때문에 요거와 요게 충돌하면 요게 밀려날 거예요. 밀려날 거고 아마 요 플랜 영역 밖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물리를 넣는 거는 어떨 때 굉장히 유용하냐면 AR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AR 할 때 여러분들 보면 플랜 디텍션 해가지고 평평한 데에 어떤 거에 깔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리지드 바디를 쓰는 거는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제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걸 AR로 하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이제 리지드 바디를 넣고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AR로 웹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띄워버리고 스마트폰으로 아까 AR 모드로 하세요라고 하면 보드 게임이 그냥 단순한 보드 게임이 이제 AR 보드 게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볼게요. 네, 지금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지금 이제 싱크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속하자마자 이제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긴 해요. 이게. 자, 접속하셔서 한번 이 공을 이렇게 밖으로 밀지는 마시고 한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즈 바디를 넣으면 회전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공도 사실은 이제 구슬 굴리기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튀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즈드 바디를 넣게 되면 물리적인 속성들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외에도 사실은 여기 이제 기능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버튼이나 이런 것들, 스피어나 이런 것들 기능들을 보시면 실제로 여기 버튼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니들에서 이 외에도 이제 뭐 트랜스폼이나 머터리얼이나 하이드 이런 것도 사실은 기능들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체인지 머터리얼 클릭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머터리얼을 우리가 바뀌는 걸 두 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하면 클릭을 했을 때 바뀌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빌드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스페셜하고 사실 비슷한 기능들인데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기능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 엔진들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빌드가 디플로이가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화면이 겹쳐지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이게 아마 싱크를 제가 안 해놔가지고 지금 이제 약간 이게 하나의 기능만 지금 되게 돼 있어서 뭐 이런 건데 이제 원래는 돼야 돼요. 되는데 지금 이제 두 개 기능을 동시에 넣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하나씩만 넣으시면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걸 쓰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첫날 했던 것들이 요 니드를 쓰게 되면 굉장히 자동으로 사실은 최적화돼서 이제 업로드되거나 퍼블리싱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니티하고 요 웹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배웠는데 조금 이제 조명 최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셋 스토어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보면 아마 우리가 지금 웹페이지에서 보면 이게 이제 조명들이 그림자가 돼서 사실은 이렇게 조명이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되고 있긴 한데요. 요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요 조명 방식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림자가 필요하면 사실은 요 모드를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해야지만 요것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PC 사양 등에 따라서 버벅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 그리고 따로 이제 조명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따로 이제 조명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조금 내가 만든 것들이 버벅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드를 리얼타임이 아니라 베이크드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나 이런 것들을 요 스태틱을 눌러주세요. 스태틱을 눌러주시고 자 지금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 조명을 리얼타임에서 베이크드로 바꾼다. 그 다음에 요런 땅 같은 경우를 요거는 이제 땅이나 이런 오브젝트도 뭐 스태틱으로 바꿔도 되는데 움직이는 오브젝트 스태틱으로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스태틱은 고정을 해놓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고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는 안 되고 이 땅인 물체에만 스태틱을 놓습니다. 스태틱을 놔주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요 렌더링에서 라이트닝에서 이제 제너레이트 라이트 맵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조명을 만들어줘요. 라이트 맵을. 만들어서 이제 조금 더 가볍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요 이제 제너레이트 라이트 맵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조명을 미리 렌더링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만들어 놓은 맨 마지막에 사실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걸 정지하기 위해서 포스트 스탑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벌써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라이트 매퍼를 CPU로 하게 되면 굉장히 느리고요. GPU로 바꿔놓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할 때 팩스 나우 지금 이제 해가지고 요 이제 라이트 맵이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걸 뜨는데요. 팩스 나우 하시고 다시 이제 익스포트하거나 띄우게 되면 최적화가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옵션들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죠. 그래서 요거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적화했을 때 이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편한 건 리얼타임이에요. 리얼타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느리다 이렇게 되면 특히 스페셜에서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베이크드를 써서 하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태틱을 제가 한번 다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맵을 그냥 클리어 베이크드 해가지고 다시 모드를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적화 맨 마지막에 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우리 요 실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료들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들여서 했는데 요런 이제 재료들을 페이지나 이런 것들 만드는 재료들을 어디서 얻냐? 어셋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윈도우에서 어셋 스토어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치 온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 온라인 하시면 이 어셋 스토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료로 된 걸 다운받으셔도 되고 무료 사실은 탑프리 이런 데 보면 무료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된 것들을 받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메타버스 용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폴리곤 수가 많은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심폴리곤이라는 것들 쓰이는데요. 여기서 폴리곤이라고 뭐 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 이 폴리곤 시리즈예요. 폴리곤 시리즈에서 뭐 이제 요 폴리곤 시리즈하고 요 신티스튜디오 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쓰시면 조금 이런 단순한 모양들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프라이스로 놓고 배열하면 여기 무료 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타트 팩을 우리가 썼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사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프라이스를 놓고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 하면 선택을 하시고 일단 무료인 경우는 Add My Asset이라고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Add My Asset 해서 추가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Accept이라고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픈인 유니티를 눌러주시고 열기를 누르면 유니티에서 실제로 요거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올 수 있는 환경에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어셋을 다운로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눌러주시면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어셋에서 심플 fx 해가지고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리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제 이렇게 구매한 어셋들은 이 윈도우에서 이 패키지 매니저에서 패키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인프로젝트로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이 어셋으로 바꿔주시면 요렇게 심플 fx에서 내가 다운로드 받은 그리고 내가 구매한 어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임포트를 하시면 불러와서 이렇게 씬에다가 추가를 해주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냥 프리팹에서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그래서 요 이제 fx는 실제로는 이제 파티클 효과예요. 파티클 효과여서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확인해야 될 점은 뭐냐면 웹 같은 경우는 호환되는 어셋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셋을 단순히 다운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넣어봐서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이 링크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우리 설문조사 링크 하고 인증번호는 85입니다. 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뭉게뭉게 뭔가가 제가 가까이 가서 보면 파티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호환성을 확인하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퍼블리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하는 이제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웹 3.0에서 3D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 만드는 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 3일 동안 좀 어려우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약간은 웹 2.0과 3.0 사이에 있다 보니까 요 3.0 컨텐츠가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이게 웹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웹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사이트에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것들이 메타버스니까 웹 3.0이 아니지 않냐 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들어서 보셨지만 메타버스 웹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웹에서 지금 이제 VR과 AR도 지금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요게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내년쯤 되면 다들 이거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게 웹 3.0이지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봐요. 저도. 자,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늦은 시간 동안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우리 이제 7시부터 화요일부터 목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웹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을 또 해볼 예정인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조금 짧고 빠르게 강의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질문들 있으시면 채팅방에 한번 채팅방이나 디스코드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 강의가 끝나더라도 디스코드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